Bring My Burberry. 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오늘은 바로 버버리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의상을 보면 한여름에 뭐 더워 죽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또 버버리니까 버버리에 맞게끔 딱 뭔가 버버리 느낌이 좀 많이 나나요? 일단 버버리는 1856년도 그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만든 토탈 브랜드예요. 만든 사람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된 케이스죠. 이분은 183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1926년까지 90년 동안 아주 장수하신 분입니다. 그 영국의 그 브로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젊었을 때 드레이퍼 견습생으로 일을 했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여기서 드레이퍼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드레이퍼는 원단을 이제 판매하는 도매상 이런 상인을 보통 드레이퍼라고 해요. 그때 원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원단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햄프셔라는 동네에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그 토마스 버버리 앤 선스라는 매장을 차리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의 버버리랑은 조금 달라요. 원래 사실 버버리가 제2의 파타고니아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약간 뭐 가방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되게 토털 웨어잖아요. 의류 쪽인데 원래 예전에는 아웃도어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대요. 아웃도어에 쓰일 수 있는 원단 이런 거를 좀 많이 개발을 하고 거기에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계속 버버리가 그렇게 갔으면 아마 약간 뭐 영국의 되게 100년 넘는 전통의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우리는 기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간에 노선을 좀 바꾸긴 했는데 1879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버버리 하면 게버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방수가 가능한 원단을 만든 걸 이제 보통 그 원단 이름을 게버딘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국은 비가 하루에도 여러 번 내리는 그런 좀 악천후의 어떤 기후의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고무로 된 어떤 큰 오버사이즈 옷을 입거나 아니면 왁스 코팅을 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거나 뭐 그렇게만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일단 고무는 냄새가 날 거고 그리고 옷이 엄청 무겁고요. 여기저기 다 왁스가 막 묻어나잖아요. 이 토마스 버버리가 처음에 게버딘을 발명하면서 이 모든 단점들이 약간 좀 다 사라진 거죠. 1891년도에 헤이마켓이라는 곳, 런던인데 여기에 버버리가 첫 매장이 이제 좀 크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 한동안 오랫동안 버버리 본사로 또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1893년도에는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사람이 그 난센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북극을 처음에 갈 때 북극권 항해할 때 이 게버딘을 가져가 가지고 당시에 좀 엄청 유명해지게 됐었대요. 1901년도에 드디어 처음으로 버버리 로고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01년도에 원래 그 전까지는 뭐 버버리였다가 버버리스였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때 당시 어떤 로고가 탄생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버버리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버버리 하면 그 승마 기사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때 1901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전진 이런 게 이제 프로썸이라는 뜻이 그 앞으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프로썸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승마 기사 로고가 처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3세기랑 14세기 때 갑옷을 입은 승마 기사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로고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버버리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1901년도에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얻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쇼미더머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로고더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1등이 이제 이 프로썸이라는 로고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버리가 이 로고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죠. 1909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 처음으로 또 버버리 매장이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트렌치 코트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 로켄이라는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1912년도에 타이 로켄의 디자인을 특허를 또 버버리가 내기 시작을 합니다. 1900년도 초반 넘어가면 1차 세계대전에 버버리 트렌치 코트 처음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영상 버버리 트렌치 코트 편을 보시면 트렌치 코트만을 엑기스로 쭉 담아갖고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1920년도에는 그 트렌치 코트 안쪽에다 안감 있죠. 그 체크, 버버리 그 특유의 타탄 체크, 그게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1940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도
영국군에게 군복과 액세서리를 지급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전범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범기업에 대한 걸 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독일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텐데, 그런 기업에다가 막 군수물자를 해가지고 뭔가 전쟁에 이기도록 하는 것, 똑같이 군수물자 납품한 거긴 맞는데 영국은 전범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전범기업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1999년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름이 버버리스에서 버버리로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버버리스에서 버버리로 변경이 됐나 보다 싶은데, 사실 제가 또 하나 찾아내겠습니다. 원래 처음엔 버버리였어요. 1880년대도 원래 버버리였다가 왜 버버리스로 바뀌었냐면, 이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버버리를 부를 때 버버리 오브 런던,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버버리 오브 런던. 원래 버버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버버리 오브 런던이라고 하도 부르니까 버버리에서 버버리였다가 버버리스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버버리에서 버버리스로 변경을 했는데 1999년도에 다시 버버리스에서 다시 버버리로 변경을 다시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2001년도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디렉터로 임명이 되는데, 버버리가 1800년도부터 쭉 잘 나가다가 1900년도 뭐 중후반에는 점점 인기가 많이 없어져요. 라이센스를 너무 남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이센스라는 건 버버리 이름만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에서 뭐 김아무개가 막 옷을 막 만들어요. 그러다가 라이센스를 내가 땄으니까 버버리 이름을 찍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버버리 체크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이지색의 이렇게 체크, 그게 어느 지경에까지 가냐면 진짜 동대문에서 파는 200원짜리 쇼핑백에도 버버리 체크가 사용이 되는, 진짜 막 이게 너무 남용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점점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미지 자체가 혁신도 없었어요. 버버리는 너무 혁신이 없다 보니까 버버리 체크 셔츠 하면 그거 뭐 할아버지 옷, 약간 되게 올드한 뭐 옛날 옷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거를 탈피한 게 바로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들어오면서 버버리가 완전히 이제 좀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때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2015년도까지는 그 3개의 레이블이 있었어요. 버버리가 원래 버버리 프로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버리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브릿, 이렇게 3가지 레이블이 있었는데 이걸 2015년도에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버버리 프로썸은 뭐냐면 컬렉션 나왔던 옷 그대로, 모델들이 입었던 옷을 거의 그대로 판매했던 거를 버버리 프로썸이라고 했고요, 이 라인이. 그래서 가격대도 엄청 고가예요. 버버리 런던은 비즈니스 그 직장인들이 입는 옷들, 약간 정장이나 이런 의류가 주로 많았고요. 버버리 브릿은 주말에 입는 캐주얼한 의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별로 어떤 특색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015년도에 싹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버리가 됐고요. 2018년도에 리카르도 티시라는 분이 또 디렉터로 임명이 됩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죠. 참고로 이분이 다 죽어가던 지방시를 들어가서 정말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지방시를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라. 네? 리카르도 티시랑 피터 사빌, 이분이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버버리 로고가 또 싹 바뀌어요. 2018년도, 바로 작년이죠.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아. 이게 말이 많은 게 왜냐면, 원래 기존의 버버리 런던의 로고는 폰트가 보도니 그 체였어요. 약간 되게 올드한 느낌. 약간 뭐 예를 들면 그 승막 기사가 딱 있고 되게 약간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피터 사빌이 딱 들어오면서 요걸 싹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그 산세 리프체인가, 아무튼 그게 버버리 뭐 런던에서 버버리 런던 잉글랜드인가, 아무튼 뭐 되게 모던하게 싹 바뀌어요, 로고가. 이걸 두고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다 돈을 꽤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을 왜 썼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피터 사빌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약간 캘빈 클라인도 로고를 디자인했었는데, 캘빈 클라인하고 버버리 이번에 새로 바뀐 그 로고가 약간 복붙한 거 아니냐,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더 그 전에 로고가 전 더 나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또 피터 사빌이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토머스 버버리의 그 약자를 따가지고 버버리 모노그램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T랑 B랑 돼 있고, 고야드라고 하나도 루이비통 이런 것처럼 모노그램처럼 그 TV가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존의 버버리의 느낌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버버리 소송이 좀 있어요. 이건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버버리 떡집, 그다음에 버버리 노래방, 쌍방울 트라이, 그리고
LG의 닥스, 그리고 삼성 제일모직의 빈폴 이런 기업들이 버버리랑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LG의 닥스는 버버리 뭐 한때 좀 체크랑 좀 비슷했죠. 근데 얘네는 버버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요. 다시는 그걸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빈폴은 버버리가 또 패소를 했어요. 닥스는 이겠지만 빈폴은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버버리 노래방도 버버리가 승소를 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브랜드의 가치도 다 소중하지만 재고가 남으면 다 세일을 합니다. 아울렛에 보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막 70%, 80%까지 떨어뜨려서 가격을 파는데, 자, 이거랑 반대로 역행하는 브랜드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메스는 아울렛도 없고요. 우리는 재고가 남으면 다 막 불에 소각한다 이런 얘기 막 들었었잖아요. 근데 버버리가 이걸 실제로 했어요. 5년간 모였던 악성 재고들을 버버리가 싹 모았더니 한 1,300억 원 불에서 태운 거예요. 그냥 소각을 진짜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환경보호단체 딱 걸린 거예요. 불에 태우는데 또 환경보호단체 걸린 거야.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거 내가 태운다는데 네가 뭔 상관 이럴 수 있는데, 자, 불에다가 뭘 태우면 이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불에서 막 뭘 소각을 하면 이게 되게 뭐 환경이 안 좋다고 해요. 실제로 팩트로. 근데 환경보호단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 1,300억 원어치의 옷만 있겠어요. 옷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뭐 별거 뭐 쇠도 있고 뭐 가죽도 있고 막 다 이걸 다 부어가지고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브랜드가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지구잖아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버버리 보고 세일을 해라, 뭐 아울렛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네. 버버리 아울렛 있잖아요. 버버리 아울렛이 있어요? 아니 아 잠깐만, 버버리 아울렛 있어요 여러분. 아니, 버버리 아울렛이 있고요. 아 근데도 1,300원 또 쓰고 그랬어? 진짜 악성 재고였나 보다. 어쨌든 이 영상은 정말 버버리의 A부터 Z까지 거의 다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버버리 편을 이렇게 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